하늘의 제왕 독수리. 한반도에 날아오는 독수리는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 먹이로 인해 독수리의 야성이 무너지고 있다. 장단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철새는 독수리다. 최근 몇 년 사이 그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2001년 12월 22일) 장단면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독수리 먹이주기 행사가 열렸다. 겨울철 일주일에 2번씩 먹이주기를 실시한 지 올해로 5년째. 한 번 줄 때마다 통돼지를 포함해 약 2톤 정도의 돼지고기를 뿌린다. 먹이를 던져주고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독수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죽은 돼지를 먼저 점령한 것은 까치와 까마귀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이다. 독수리들은 바로 먹이에 달려들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일단 한 무리의 독수리들이 이상이 없는지 경계를 한다. 그리고 대장격인 독수리가 먹기 시작하면 나머지 독수리들도 먹이로 몰려든다. 먹이를 둘러싼 쟁탈전이 시작됐다. 이날 장단면에서는 250마리 정도의 독수리가 관찰됐다. 한반도에 날아드는 독수리들은 떼를 지어 생활한다. 좁은 공간에서 떼지어 생활하다 보니 사람이 주는 먹이를 두고 싸움을 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이런 독수리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한반도에 오는 독수리의 고향은 몽골. 주로 바위산의 절벽에 둥지를 트는 독수리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다. 독수리 한 마리당 생활 영역은 1000헥타르, 여의도 3배 면적에 이를 만큼 광활하다. 독수리는 새들에게나 인간에게나 강자의 상징이다. 그래서 흔히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맹금류의 왕 독수리는 죽은 동물만을 먹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생태계의 청소부인 것이다. 그리고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린 독수리들은 2000km 떨어진 한반도를 향해 떠난다. 혹한의 몽골 고원에서 벌어지는 먹이 경쟁에서 큰 독수리들에게 밀린 어린 독수리들이 남아하는 것이다. 대머리가 특징인 이 독수리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그중 3분의 1이 한반도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온 독수리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않는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기대 먹이를 기다릴 뿐이다. 해마다 겨울이 돌아오면
부대의 군인들이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 부대에서 먹다 남은 잔반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폭탄과 폭설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 힘든 멧돼지들을 위한 배려다. 이거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그러면? 하루에 2번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럼 예. 그때마다 다 오나요? 예, 멧돼지 항상 와서 먹고 없습니다. 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예. 멧돼지들이 오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음식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초소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10분) 후 엉뚱한 손님이 먼저 나타났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야생 고양이가 탐색을 시작한다. 고양이가 포식을 하고 있는 동안 멧돼지 한 마리가 산을 넘어온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미리 와 있는 손님 탓인지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몇 분이 안 돼 멧돼지가 음식으로 향했고 고양이는 결국 자리를 내준다. 냄새에 이끌려 산을 넘은 멧돼지는 곧장 줄인 배를 채우기 시작한다. 멧돼지는 본래 산에서 나는 칡이나 나무 뿌리를 먹는 야생동물. 그러나 겨울철 산골에 겹겹이 눈이 쌓이면 좀처럼 먹이를 구하기 힘들다. (30분) 후 한 무리의 멧돼지들이 산기슭을 타고 내려온다. 때마다 사람이 가져다 놓는 음식은 멧돼지에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야생동물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다. 이 산골의 멧돼지들은 사람의 힘을 빌어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나고 있다. 취재팀이 좀 더 다가가자 두 마리는 주랭랑을 친다. 그러나 나머지 놈들은 이방인의 출현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취재팀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500톤의 먹이를 뿌렸고 6억 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실제로 어떤 먹이를 주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행사에서 뿌려진 먹이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았다. 쌀인데 이거 감자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이거 다 야생동물들은 주로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뿌린 먹이는 민가 근처에 널려 있었다. 취재팀은
먹이를 뿌린 장소에 실제로 야생동물이 오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잠복 이틀째. 모니터에 한 동물의 눈이 번뜩였다.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아니었다. 멧돼지들이 무리지어 나타난 것이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생명력이 강한 야생 멧돼지. 멧돼지들은 먹이를 찾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을 부근까지 내려온 것이다. 한라산과 함께 제주도의 명물로 부상한 노루.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며칠씩 잠복해야 볼 수 있었던 노루가 이제 5천여 마리로 늘었다. 노루의 숫자를 이만큼 늘린 것은 다름 아닌 먹이주기 운동 때문이었다. 지금도 매해 겨울 먹이를 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본래 노루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도망치는 예민한 동물이다. 그러나 노루는 이제 종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리 와. 노루가 좋아하는 송악줄기로 유인하자 주저없이 사람 곁으로 온다. 이리 와. 노루야, 이리 와. 먹이 주기 때문에 사람과 노루는 가까워졌다. 그러나 노루가 사람 곁에 오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농작물을 노루가 망치고 있는 것이다. 공들여 재배한 총각무 잎사귀를 전부 뜯어먹었다. 한두 마리가 와서 먹은 것 같진 않네. 아니, 이거 보통 여기 노루는 한 너댓 마리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더 커야 될 건데 미리 지금 저 뜯어 먹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와서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노루가 실제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한밤중 밭을 헤집고 다니는 밤손님은 예상했던 대로 노루였다. 사람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노루에게 밭작물은 익숙한 먹이가 된 것이다. 노루들 지금 겨울에 먹이 주는 거 있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서 친숙해서 그런지 실제 저희도 어떤 데 밭에서 이러다면 밭에 일하는데 보면 또 들어와가고 한참 소리 지르고 봐도 그렇게 옛날처럼 뭐 달리나고 그러지 않았대다. 사람을 안 무서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밭주 위에 그물을 쳤다. 그러자 이번엔 노루가 위험해졌다. 밭에 들어오던 노루가 그물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몸부림치는 노루를 보다 못해 주민들이 뛰어들었다. 한번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받으려 그러냐?
일로 오면 또 걸리는데. 먹이 주기는 야생의 노루를 인간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인간 곁으로 다가온 노루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저거 어디가 걸린다고. 사 년 전 한두 마리씩 찾아들던 독수리가 이제 300마리씩 날아드는 강원도 양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독수리 보호회를 만들어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게 한 100kg. 100kg요? 한 번 주실 때마다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한 200kg, 300kg. 다 먹습니까? 아,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다 주는 대로 다 먹고 먹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제 일부가. 집으로 찾아드는 동물은 내쫓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동물은 먹이고 보살피는 게 전통적인 우리네 정서다. 지난 98년 다친 독수리 한 마리를 주민들이 돌보면서 먹이 주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해마다 독수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게 더 늘으면 늘지 이제 줄 택이 없지 이게. 갔다 오면 이게 해마다 한 100마리씩 늘었으니까 이제 한 4년째 되는데. 이게 내년엔 또 한 500마리 올는지 또 모르지 이게 이제 먹이 때문에도 큰 근심이 되지 이제. 왜요? 이제 용량이 많으면 독수리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올해 한 10톤 같은 거 갖다 내년에 한 15톤 줘야 될 텐데 이걸 무슨 소리 다 갖다 주냐 이게. 이 땅, 독수리의 겨울이 끝났다. 3월은 놈들의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는 시기다. 긴 여행을 앞두고 놈들은 여느 때보다도 사람이 뿌려놓은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놈들의 겨울에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긴 세월 놈들은 스스로의 야성으로 살아왔다. 이곳에서 놈들은 하늘의 제왕 자리를 잃었다. 까치와 까마귀에게 쫓기는 어린 독수리. 이곳에 온 독수리들은 넓은 활동 영역을 필요로 하는 본성과 달리 떼지어 생활하다 보니 자연히 영역 구분도 사라졌다. 반면에 자신의 영역에 배타적인 성질을 가진 까마귀와 까치는 상대가 누구든 맹렬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는 것은 야생의 법칙이다. 먹이 주기로 인해 좁은 공간으로 몰려든 독수리. 그러나 이런 집단화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에 질병이 돌았을 경우에는 불과 40분 만에 2톤이 넘는 고기가 사라졌다. 또다시 먹이가 공급될 때까지 놈들은 사나흘을 기다릴 것이다. 이 땅에 몇십 마리에 불과하던 놈들이 천여 마리로 늘기까지엔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한 손길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 선의의 개입이었지만 야생의 법칙은 무너지고 있다. 인간의 개입이 시작된 순간부터 빛을 잃는 야생. 그들의 터전을 파괴하지 않는 일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야생동물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만을 따져서 그렇게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생동물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주어야 그들이 잘 살 수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한반도에서 겨울을 난 그들이 이제 몽골을 향해 2000km를 비행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야성을 놈들은 고향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광활한 땅에서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까?